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온갖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조목소리의 톤을 높여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요란하게 소리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몸은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꽃들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머무는 곳이 어디든 땅에 발을 디디고 머리를 하늘에 두는 곳이면 또 따스한 햇볕만 있으면 꽃은 피어납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저기에서 피어나고 있는 매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왔는지 매연 속에서도 벌들이 벌써 윙윙거리며 부지런히 매화 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우리가 먹는 꿀 한 숟가락을 위해서 벌은 4,200번 정도 꽃을 드나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자마자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아펠이 말한 것처럼 꽃 봉우리 속이 더 위험에 견딜 수 없어 꽃은 피고 만 것이겠죠. 엘리자베스 아펠의 시 위험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꽃을 피우는 위험보다 봉우리 속에 단단히 숨어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날이. 작은 꽃이지만 벌들을 정신없이 부지런하게 만들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녹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의 의욕을 갖게 하는 매화는 예로부터 사군자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매화 속에 있는 벌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꽃과 그림을 사랑했던 송나라 휴종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꽃을 사랑했던 그는 화가들을 모아놓고 그림 대회를 자주 열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림 대회 제목을 자신이 직접 정했습니다. 한 번은 그림의 제목이 꽃을 밟고 돌아가니 말 발굽에서 향기가 난다였습니다. 황제의 뜻은 말 발굽에 묻은 꽃향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거였죠. 그림대회에 참가한 화가들은 이 제목을 보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꽃을 그리고 말을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꽃향기를 그리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 이를테면 바람을 그려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제목 때문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데 젊은 화가 한 사람이 용기 있게 그림을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그의 그림에서는 말 한 마리가 달려가는데 그 뒤를 나비떼가 쫓아 날아가는 그림이었습니다. 말 발굽에 묻은 꽃향기를 맡고 나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의 발굽에서 꽃향기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시에서는 이런 것을 입상진이, 다시 말씀드려서 형상을 세워서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작지만 한 송이 꽃이 주는 감동은 시대가 달라도 같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경이로운 자연 현상을 보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연락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편지에 구구절절 사연과 그리움을 듬뿍 담아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생생하게 찍어서 보냅니다.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시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라는 시입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시에서처럼 좋은 것을 보면 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한편은 시의 아름다운 달밤이 연상이 되지만 사실은
전화에 담겨서 전해지고 전해오고 하는 그리움이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문명화된 도시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달밤의 신비를 압니다. 시에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바다라든지, 달빛을 받고 있는 만개한 벚꽃이라든지, 또 달빛이 쏟아지는 가을 들판, 달빛이 쏟아진 눈 내린 시골 마을. 달빛은 항상 이렇게 신비한 분위기와 함께 옵니다. 이 효석의 메밀꽃 핀 무렵에도 달이 뜬 밤에 정취가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허생원과 조선달이 대화장에 가는데 달이 뜬 밤의 전경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대화까지는 80리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한다. 길은 지금 산 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달빛이 없으면 그저 무서운 뿐인 산허리의 메밀밭이 달빛으로 해서 신비한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시는 지구 여정에 나선 우리에게 참으로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송이의 매화를 보더라도 몸을 낮추고 목소리를 낮추고 하늘이 주신 본래 맑은 마음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신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이 신비입니다. 봄의 정취는 보는 사람마다 또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봄밤의 정서는 우리의 마음을 한층 부드럽게 해줍니다. 노자영님의 봄밤이라는 시에 이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봄밤 노자영. 껴안고 싶도록 부드러운 봄밤, 혼자 보기는 너무도 아까운 눈물 나오는 애타는 봄밤, 장 밑에 고요히 대글거리는 옥빛 달줄기 잠을 자는데 은은한 웃음에 눈을 감은 살구꽃 그림자가 춤을 춘다. 야행 우는 고운 소리가 밤노를 타고 날아오리니 행여나 우리는 그 노래를 타고 이 밤에 한 번 안이 오려나. 껴안고 싶도록 부드러운 봄밤, 우린 가슴에 고인 눈물을 네가 가지고 이곳에 왔는가. 아, 혼자 보기는 너무도 아까운 눈물 나오는 애타는 봄밤, 살구꽃 그림자 우리 집 후원에 고요히 나붙기는데 님이여 이 밤에 한 번 오시어 저 꽃을 따서 노래하소서. 시만 들어도 잠시 묻어두었던 그리움들이 솟아오르고 어디서인지 나를 향한 그리움들이 물밀듯 다가오는 듯 합니다. 밤과 달빛과 꽃과 어우러진 봄밤에 말입니다. 그래서 꽃을 볼 때는 또 달을 볼 때는 자연을 대할 때는 목소리를 정말 낮추어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여름이면 매미도 아주 요란합니다. 올림픽대로에는 하루 종일 차가 넘칩니다. 자동차 전용인 이 도로 양편에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이 도로는 매미만 사는 듯합니다. 어찌나 크게 울어대든지 찻소리부터 더 큽니다. 우리가 보는 매미 보고 소리가 크다고 하는 만큼 우리도 지나치게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자연은 말할지 모릅니다. 매미는 떨어져 있는 자기 짝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울고 있는 것이죠. 떨어져 있는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강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강둑에 있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남자가 화를 냅니다. 여자도 같이 언성을 높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지? 그러자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화가 나서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바로 옆에 있지 않느냐? 큰 소리로 말해야 더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말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지?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 이유를 말했지만 어느 대답도 스승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상대방의 가슴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여름날의 매미처럼 소리를 질러야만 멀리 떨어진 상대방에게 자기 말이 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그래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스승이 제자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까 보았던 남녀는 더욱 소리를 크게 지르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 두 사람의 가슴은 아주 멀어져서 마침내는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된다. 죽은 가슴에게 아무리 소리쳐도 전달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를 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혼이 있다. 어느 마을에 도끼로 벨 수 없는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럴 때면 그 나무를 빙 둘러 앉아서 나무를 향해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 쓰러져라, 쓰러져라. 그렇게 한 달을 계속 소리를 지르면 나무는 마침내 쓰러지고 만다고 한다. 나무의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이지.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 사랑을 하게 되면 말씨가 부드러워진다. 부드럽게 속삭이면 두 가슴의 거리는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서로에게 소리칠 이유가 없게 되지.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면 두 가슴의 거리가 사라져 아무 말도 필요 없게 된다. 그 순간에 되면 두 영혼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없이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것들이 사람들이 화를 낼 때와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네, 우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우화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낼 때와 사랑할 때의 현상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나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깝게 느껴지는 게 사랑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볼 때는 그래서 몸을 낮추고 목소리를 낮춰 꽃이 피는 경이로운 장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꽃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매화로 얘기를 돌려봅니다. 저는 올해 맨 처음 매화를 본 것은 아내가 보내온 스마트폰 속에서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근처에 조각공원에 있는 매화나무였는데 꽃망울이 부풀 때부터 매화를 관찰하던 아내가 활짝 핀 매화 사진을 보내왔고 밤에 희미한 가로등불 밑에서 그 매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낮에 공항 근처의 공원에서 투명한 봄볕과 상쾌한 바람 속에서 매화를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그것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곳을 보았는데 그때도 저는 약간의 추위를 느꼈습니다. 사실 매화한테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화는 한겨울을 그대로 그곳에서 서서 견디며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 인내는 경이로움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화를 꽃 이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인내한 매화를 대변하는 시가 있습니다. 루이스 글릭이라는 시인의 눈풀꽃입니다. 눈풀꽃, 루이스 글릭.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네, 루이스 글릭의 눈풀꽃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눈풀꽃은 가장 이른 봄에 피는 작고 하얀 풀꽃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풀꽃이 한겨울을 인내한 자신의 삶을 소개했지만 매화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매화는 봄을 재촉하고 봄꽃들을 부추기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들러나가 신성한 노동을 할 때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그 어느 날 바람에 하롱하롱 질 것입니다. 매화가 사람이라면 아주 다부진 삶의 의지를 가진 소유자일 것입니다. 도나 마르코바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매화의 의지와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 도나 마르코바. 나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 넘어지거나 불에 댈까 두려워하며 살지 않으리라. 나는 나의 날들을 살기로 선택할 것이다. 내 삶이 나를 더 많이 열받게 하고 스스로 덜 두려워하고 더 다가가기 쉽게 할 것이다. 날개가 되고 빛이 되고 약속이 될 때까지 가슴을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으리라. 씨앗으로 내게 온 것은 꽃이 되어 다음 사람에게로 가고 꽃으로 내게 온 것은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리라. 네, 시인의 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매화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상대방을 무섭게 몰아붙이는 진실성 없는 현란한 혀를 보면서 매화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열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신비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삶을 깨달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우리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얻었는가를 기억해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정에서 당신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평하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여행을 온 것이며 여행 중에는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세상이 어떠한가 보다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 위에 또 건강한 마음도 아주 소중하죠. 왜냐하면 건강한 마음 속에는 신비한 달밤을 볼 수 있는 감동도 있고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짧지만은 아름다운 생에 대한 경건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위대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여정은 고달프지만 우리와 동반하는 것들은 우리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여정이 그렇게 고되지 않게 세심하고도 작은 배려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화를 피우시는 하늘의 뜻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일생을 통해서 가장 젊은 나의 오늘 하루도 행복한 봄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정명의 행복발전소 두 번째 이야기는
앞서 소개해드린 노자영님의 봄밤을 다시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껴안고 싶도록 부드러운 봄밤, 혼자 보기는 너무도 아까운 눈물 나오는 애타는 봄밤, 장 밑에 고요히 대글거리는 옥빛 달줄기 잠을 자는데 은은한 웃음에 눈을 감은 살구꽃 그림자 춤을 춘다. 야행 우는 고운 소리가 밤노를 타고 날아오려니 행여나 우리님 그 노래를 타고 이 밤에 한 번 아니 오려나. 껴안고 싶도록 부드러운 봄밤, 우리님 가슴에 고인 눈물을 네가 가지고 이곳에 왔는가. 아, 혼자 보기는 너무도 아까운 눈물 나오는 애타는 봄밤, 살구꽃 그림자 우리 집 후원에 고요히 나부뛰는데 님이여 이 밤에 한 번 오시어 저 꽃을 따서 노래하소서. 네, 노자영님의 봄밤을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이정명TV가 보내드리는 이정명의 행복발전소는 오늘로 두 번째 이야기 매화의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전에는 7차례에 걸쳐서 이정명의 희망의 속삭임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정명의 행복발전소는 매주 금요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창작 동화, 시간과 지혜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은 이제 그 5번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정명TV를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